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민호 회장님, 오늘 자정까지 1200억 상환하지 못하시면 내일 아침 법정 관리 들어갑니다. 은행 관계자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 순간 회장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 임원들, 변호사들, 수십 명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여자, 낡아 빠진 청소복, 구부정한 허리, 거칠어진 손. 누가 봐도 평범한 50대 후반 청소부였습니다. 그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청소부가 뭘 해결해? 1200억이야, 1200억. 비웃음이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감춰왔던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말하듯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시작하세요. 짧은 통화. 단 한 문장. 그날로부터 20분 후 이 회사의 운명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자,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3시,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리. 최은경은 20년 된 자전거를 끌고 있었습니다. 체인이 끊어진 지 30분째. 집에서 회사까지는 원래 40분 거리지만 이렇게 걸으면 1시간 반은 좋게 걸리죠. 그래도 괜찮아. 늦지만 않으면 돼. 작업복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도 청소해야 할 화장실이 20개, 복도가 15개 층. 멈추는 순간 일과를 끝낼 수 없으니까요. 새벽 4시 30분. 대림건설 본사 지하 직원 휴게실. 은경 언니, 또 자전거 고장났어요? 동료 청소부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60살의 그녀도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죠. 응, 체인이 끊어져서 걸어왔어. 아이고, 새 거 사야죠. 최은경은 낡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여벌 작업복 한 벌이 전부. 그것마저 기운 자국이 여러 군데 보였죠. 괜찮아. 이것도 충분해. 점심시간. 지하 1층 구석진 공간. 사원 식당은 정규직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부들은 따로 마련된 좁은 공간에서 식사했죠. 환기도 안 되고 형광등도 깜빡거리는 곳. 최은경의 도시락. 김치와 밥뿐이었습니다. 언니는 반찬도 안 싸와요? 젊은 청소부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감사하지. 굶는 사람도 많은데. 복도를 지나가는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아직도 청소나 하고 있네. 자식 농사 망친 거 아니야? 불쌍하긴. 평생 저러고 사는 거잖아. 최은경은 그 말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20년간 수없이 들어온 말들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임원진 화장실 청소. 변기를 닦다가 허리를 폈습니다. 58살의 몸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무릎은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 없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가고 있었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임원 둘이 지나가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 월급이 얼마래? 190만 원? 그것도 많이 주는 거래. 에이, 그것도 돈이야? 우리 점심값도 안 되는데.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최은경은 조용히 걸레를 빨았습니다. 거친 손,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평생 청소만 해온 손처럼 보이는 그 손으로 오늘도 묵묵히 화장실을 닦아냈습니다. 밤 11시, 퇴근. 마지막 불을 끄고 나오는 최은경.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은경 씨, 오늘도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데요. 그나저나 회사가 요즘 안 좋다는데 걱정이에요. 최은경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소의 온화한 미소로 돌아왔죠. 괜찮을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 여전히 고장난 자전거를 끌고 걷습니다. 하지만 최은경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도착한 곳,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 스물 사무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30대 여성,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녀. 수진아, 엄마 왔어. 최은경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째 깨어나지 못하는 딸.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가 된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았죠. 오늘도 힘들었지만 괜찮아. 엄마는 내가 깨어나는 것만 기다리면 되니까. 새벽 2시, 좁은 월세방, 샤워도 대충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1시간 후면 또 일어나야 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게 최은경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삶. 그저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는 58살 청소부의 하루. 하지만 며칠 후, 이 모든 것이 뒤집힐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회사 망한대. 은행에서 대출 회수한대. 1200억. 이번 달 월급도 못 준대. 최은경은 복도를 닦으며 그 대화들을 들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오전 10시 회장실. 강민호 회장은 책상 앞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행의 대출 회수 통보서, 거래처의 계약 해지 통보서, 그리고 직원들 월급 명세서. 할아버지, 벽에 걸린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대림건설을 창업한 할아버지. 30년 전 작은 건설사로 시작해서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그분. 제가 회사를 말아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상 위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오전인데도 손이 저절로 갔죠. 떨리는 손으로 따라 마셨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황급히 병을 치웠습니다. 회장님, 전 직원 비상회의 준비됐습니다. 윤지우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32살의 딸.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똑똑한 아이였죠. 지우야, 미안하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강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미 모든 인맥을 동원했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오후 2시, 대강당. 300명의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 술렁거리는 소리. 누군가는 이미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랐죠. 강민호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4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죠.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깊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직원들 앞에서 절을 한 것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제 무능함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죠. 은행에서 2주 안에 1200억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피해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집에 대출도 있고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직원도 일어났습니다. 회사 팔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라도 살 수 있잖아요.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뒤쪽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부 김순자였죠. 저희는 괜찮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60살의 그녀, 20년을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월급 좀 늦어도 괜찮아요. 회장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다른 청소부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기다릴 수 있어요. 회장님, 힘내세요. 최은경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강민호를 바라봤죠. 온화하지만 어딘가 깊은 무언가가 담긴 눈빛.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최은경은 강당을 청소하며 생각에 잠겼죠. 20년 전 처음 이 회사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34살이던 강민호가 그녀를 맞이했었죠. 청소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날 이후로 강민호는 항상 청소부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경 씨, 순자 씨, 미경 씨. 명절이면 선물을 챙겨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물어봐 주었죠. 다른 회사 같았으면 투명인간 취급받았을 청소부들을 이곳에서는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좋은 분이야. 최은경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밤 10시 회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최은경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강민호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죠. 어깨가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겁니다. 54살 남자가 300명을 책임져야 하는 회장이 혼자 남몰래 울고 있었습니다. 최은경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일어날 일이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 줄은. 다음 날 오전 10시 대림건설 본사 앞에 고급 외제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벤틀리,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모두 합치면 10억이 넘는 차들이었죠.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구두가 먼저 보였습니다. 맞춤 제작한 이탈리아제 구두. 그리고 완벽하게 다림질된 바지.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서태준, 50살, 키는 180cm, 건장한 체격에 무서운 눈빛, 손목의 시계는 파텍 필립. 시가 1억이 넘는 물건이었죠. 수십 명의 경호원과 변호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진성건설 회장이래. 서태준. 뭐하러 온 거야? 서태준은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민호 회장 어디 있어? 내가 왔다고 전해. 명령하듯 말하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오만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죠. 복도를 청소하던 최은경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걸레를 쥔 손이 잠깐 멈췄어요. 저 남자,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서태준이 강민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던 장면. 횡령 혐의로 경찰에 넘겨지던 그날. 복도에서 청소하던 최은경은 그 모든 걸 봤었죠. 회사 돈 3억을 가로챈 사람. 그가 돌아왔습니다. 10분 후 회장실. 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태준은 이미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여긴 금연인데요. 서태주는 비웃으며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습니다. 아니, 재떨이가 아니었습니다. 강민호 할아버지의 공로패였죠. 악! 강민호가 달려가 공로패를 집어들었습니다. 담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서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민호의 책상으로 걸어가 그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멀쩡한 책상 위에 구두를 올려놓은 겁니다. 강 회장, 오랜만이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20년 전에 당한 거 기억나? 강민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횡령을 하셨잖습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횡령? 하하. 서태준이 책상 서랍을 마음대로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서류들을 바닥에 던졌죠. 난 그때 30살이었어. 회사 돈 3억 챙긴 게 뭐가 대수야. 당신네 회장은 수십억 벌면서 그건 정당하게 번 돈입니다. 정당하게? 크크크. 서태준이 강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속삭였죠. 나는 3년을 감옥에서 썩었어. 3년 동안 매일 밤 생각했지. 언젠가 이 굴욕을 갚아주겠다고. 강민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서태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계약서였죠. 이거 봐. 대림건설 인수계약서. 책상에 던졌습니다. 300억에 회사 넘겨. 은행 빚 1200억 생각하면 헐값이지. 하지만 그래도 빚은 면하잖아. 강민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300억이요? 이 회사 가치가 2000억은 넘는데. 가치? 하하. 서태준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에 기자들 대기하고 있어. 내가 신호만 하면 대림건설 부도 기사가 터져. 그럼 가치가 뭐가 남아?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서태준이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비웃는 표정으로. 회사 넘기면 직원들 70%는 자를 거야. 쓸데없는 인간들 많더라. 청소부, 경비, 그런 것들. 그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내 회사가 되면 내 맘대로야. 복도에서 최은경은 문틈으로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어. 아직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서태준의 다음 말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20년 전 기억나? 당신 아버지가 날 끌어내릴 때 내가 무릎 꿇고 빌었잖아. 시간을 달라고. 서태준이 일어나 강민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릎 꿇을 차례야. 뭐라고요? 무릎 꿇고 빌어봐. 그럼 직원들 절반은 살려줄게.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악마입니까? 악마? 아니, 난 사업가야. 서태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이틀 줄게. 이틀 안에 결정 못하면 기자들한테 터뜨릴 거야.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못 건지고 직원들은 전부 거리에 나앉을 거고.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강 회장. 뒤돌아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20년 기다렸어. 이 순간을. 당신네 가족이 무너지는 거 보는 게 내 꿈이었거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강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54년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최은경은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아직이야. 아직 참아야 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며칠 안에 무슨 일이 터질 거라는 것을.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고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들의 일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최은경은 14층 임원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무릎이 쑤셨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15시간을 일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화장실 5개가 더 남아 있었죠. 바닥에 물을 뿌리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깍.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20대 후반의 남자. 명품 재킷에 명품 시계.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죠. 서준혁. 서태준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괜찮네. 전망 좋고. 서준혁이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곧 이 건물 주인 될 거야. 그럼 2층 전체를 내 사무실로 쓸 거야. 여자친구가 낄낄거렸습니다. 오빠 완전 멋있어. 그때 최은경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걸레질하는 모습. 야, 아줌마. 최은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청소 안 끝났어? 죄송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최은경은 서둘러 걸레를 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떤 예감이 들었거든요. 금방이 얼마나 금방인데. 우리 여기 쓸 건데. 서준혁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5분만 주시면. 5분? 난 1분도 기다리기 싫은데. 그리고는 최은경이 막 닦은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최은경이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깨끗하게 닦은 바닥에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다시 닦아. 제대로. 서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은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걸레를 들고 그 자리로 갔죠. 무릎을 꿇고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오빠, 좀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청소부 일이 원래 이런 거잖아. 더러운 거 치우는 게. 최은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움직였죠. 서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SNS에 올려야겠다. 우리 회사들 건물에서 청소부가 일하는 모습. 제목은 뭐가 좋을까? 아, 맞다. 밑바닥 인생.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은경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야, 고개 들어봐. 얼굴 좀 찍게. 최은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말하는데 못 들어? 서준혁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최은경이 청소하던 물통을 발로 찼습니다. 쾅! 물통이 넘어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닥 전체가 물바다가 됐죠. 최은경의 작업복도 흠뻑 젖었습니다. 앗! 최은경이 비틀거렸습니다. 오빠! 여자친구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서준혁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뭐야, 청소하려던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준 건데. 이제 바닥 전체를 닦을 수 있잖아. 최은경은 젖은 옷을 털어내며 일어섰습니다. 찬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제 다시 닦아. 그리고 빨리빨리 해.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최은경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35년 전 남편과 함께 꿈을 꾸던 그 시절.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던 그때. 그때는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20년간 숨어 살며 청소부로 일한 그녀. 이제는 정말 약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 아직도 안 끝났어? 도대체 얼마나 느린 거야?
서준혁이 최은경 뒤로 다가왔습니다. 너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거야. 멍청하고 느리고. 최은경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눈치도 없이 왜 저녁 8시에 청소를 하고 있어? 낮에 하면 되잖아. 최은경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직원분들이 일하실 때는 방해가 돼서요. 그래서 퇴근 후에 청소합니다. 방해? 크크크. 서준혁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게 있는 것 자체가 방해야.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최은경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꺼져. 당장. 쿵. 최은경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58살의 몸. 물에 젖은 바닥에 그대로 쓰러진 거죠. 아야. 허리를 짚으며 신음이 나왔습니다. 원래도 안 좋던 허리가 더 아팠어요. 오빠, 너무 심해. 여자친구가 말렸지만 서준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가 심해? 더러운 걸레질이나 하는 게 내 주제야. 바닥에 쓰러진 최은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 바닥이나 기어다니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우 전무였죠. 아, 대림건설 아가씨네. 서준혁이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미안, 우리가 좀 시끄러웠나? 청소부 하나가 눈치가 없어서. 눈치가 없는 건 당신이에요. 윤지우가 달려와 최은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은경 이모? 최은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거든요. 당신 지금 노인을 폭행한 거 알아요? 노인? 하하. 청소부를 노인이라고 부르네. 서준혁이 윤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도 알아둬. 곧 이 회사는 우리 거야. 그럼 당신도 우리 밑에서 일하게 되는 거고 미리 적응하는 게 좋을걸? 윤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꿈 깨세요. 우리 회사는 절대 당신들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 이틀 후에 보자고. 당신 아버지가 무릎 꿇는 거. 서준혁이 여자친구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경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윤지우가 물었습니다. 최은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20년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어요. 전무님 먼저 가보세요. 청소마저 해야 해서요. 하지만 이모 허리는 괜찮아요. 익숙해요. 윤지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최은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윤지우가 나가고 최은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20년간 꾹꾹 눌러왔던 남편이 죽고 딸이 쓰러진 그날 이후로 감춰왔던 그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어. 그날 밤 최은경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죠. 강남의 한 빌딩.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최상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상무였습니다. 최은경은 더 이상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선 어깨, 날카로운 눈빛. 회의 소집하세요. 네, 회장님. 임원진 전원 대기 중입니다. 20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만 들여다봤죠. 1200억. 이틀 안에 마련해야 하는 돈.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습니다. 은행, 채권자, 거래처 모두 독촉하는 전화들이었죠. 딸랑.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환자 박미란님의 이번 달 입원비 30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강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마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빠, 문이 열리며 고등학생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학교는 오늘부터 안 가기로 했어요. 뭐, 아르바이트 구했어요. 편의점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대요.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학교는 다녀야지. 괜찮아요, 아빠. 검정고시 보면 돼요. 우리 지금 급한 게 돈이잖아요. 16살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대림건설 본사 은행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5명. 모두 차가운 표정이었죠. 강 회장님, 최종 통보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1200억을 상환하지 못하시면 내일 아침 법정관리 신청합니다. 은행 부지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더 주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강민호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개인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죠. 우리 회사 오늘로 끝이래. 이력서 넣어야겠다. 월급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지하 휴게실, 청소부들도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잘리는 거야? 그런 것 같아. 회사 망하면 제일 먼저 잘리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잖아. 김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 구하려면 최은경만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은경 언니는 걱정 안 돼?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걱정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오후 2시 회장실 앞 복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이었죠. 돈 내놔. 우리 돈 떼먹으면 가만 안 둬. 경비들이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강민호는 회장실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선 채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죠. 할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윤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에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야, 제가 제 차 팔고 아파트 전세금도 빼고 친구들한테도 빌려봤어요. 3억 모았어요. 윤지우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돈까지 쓸 순 없어. 아빠, 이게 다 우리 가족 일이잖아요. 제발 받아요. 하지만 3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00억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태준이었습니다. 강 회장, 마지막으로 묻겠네. 결정했나?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6시까지 결정 안 하면 기자들한테 전부 터뜨릴 거야.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못 건지고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5시 강민호는 서태준이 준 계약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300억의 회사를 넘기는 계약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 아버지가 지켜온 회사, 그걸 악마 같은 인간에게 넘겨야 하는 순간, 서명란에 펜 끝이 닿았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누구야? 지금은, 저, 회장님,
낮고 조용한 목소리. 최은경이었습니다. 은경 씨, 지금은 좀. 회장님,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절할 기운도 없었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최은경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자세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죠. 회장님, 최은경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1200억.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경 씨, 무슨 말씀을? 회장님은 20년 동안 저희 같은 청소부들을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최은경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명절마다 이름 불러주시고 감사하다 말씀하시고 힘든 일 있으면 먼저 물어봐 주셨죠. 은경 씨, 저 같은 사람한테도 존중을 보여주신 분이 저런 악당에게 무릎 꿇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강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가 1200억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하지만 은경 씨, 1200억은 최은경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폴더폰,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상무님, 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부가 누군가를 상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죠. 저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잠깐의 침묵. 하늘투자그룹 명의로 대림건설 대출금 전액 대납. 그리고 진성건설 담보 부동산 전량 매입. 오늘 자정까지 완료하세요. 강민호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자료들 전부 검찰과 국세청에 제보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은경이 천천히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20분 후에 은행에서 전화 올 겁니다. 대출이 전액 상환됐다고. 은경 씨, 당신은 대체. 최은경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이는 진짜 미소였죠. 저는 그냥 오래 살아온 청소부입니다. 복도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강 회장, 나와. 서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6시 됐어. 결정했나?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서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변호사들과 경호원들. 강 회장 서명했. 말이 멈췄습니다. 최은경을 본 거죠. 뭐야, 청소부가 여기 왜 있어? 서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최은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태준을 바라볼 뿐. 그때 강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네, 대출이 전액 상환됐다고요? 서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늘투자그룹이라는 곳에서 오늘 오후 5시 30분에 1200억을 전액.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은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태준의 휴대폰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서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우리 담보 잡은 건물들이 전부 하늘투자그룹이라는 곳이 일괄 매입했습니다. 시가보다 높게.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태준이 최은경을 노려봤습니다. 너,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최은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전화 한 통 했을 뿐입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자. 카리스마가 넘쳤죠.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남자가 최은경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한상무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하늘투자그룹 비서실장 한철수. 모두가 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최은경에게로 향했습니다. 20년간 청소부로 살아온 58살 여자.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약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투자그룹? 서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죠. 재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름. 부동산 업계의 유령. 아무도 얼굴을 본 적 없지만 서울 강남과 여의도 핵심 지역 빌딩 200여 개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투자그룹. 하지만 설마 이 청소부가? 한상무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꺼내 회의 테이블에 놓았죠. 하늘투자그룹 회장 최은경. 서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산 규모 12조 3천억 원. 서울 강남 빌딩 147개, 여의도 빌딩 60개, 분당 및 판교 빌딩 40개 소유. 한상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순위 12위, 부동산 투자 분야 1위. 강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서류에는 최은경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늘투자그룹 대표이사 회장 최은경. 사진도 있었죠. 20년 전 사진.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서태준이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청소부가 12조? 윤지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경 이모가 회장님이셨다고요? 최은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한상무님 설명해 주세요. 한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은경 회장님은 35년 전 남편분과 함께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시작하셨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사진이 떴습니다. 젊은 최은경과 남편.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모습. 당시 23이셨던 회장님은 남편분의 뛰어난 안목과 자신의 경영 능력을 합쳐 사업을 키워나가셨습니다.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회사, 늘어나는 직원들. 10년 만에 중견 부동산 투자사로 성장했고 20년 만에 업계 최고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교통사고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한상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장님의 남편이신 최진수 님이 교통사고로 즉시 사망하셨고 최은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이신 최수진 양이 뇌사 상태로. 서태준도 강민호도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수진 양은 현재까지 20년째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강민호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회사 경영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본인은. 최은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왜요? 윤지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었는데. 최은경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딸은 깨어나지 못했어요. 12조가 있어도 그들을 살릴 수 없었죠. 그래서 청소부가 되신 겁니까?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돈 많은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최은경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딸을 보러 가고 청소 일을 하고 퇴근해서 다시 딸을 보러 갔어요. 20년 동안. 그게 회장님의 삶이었습니까? 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최은경이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20년 전 제가 처음 이 회사에 왔을 때 회장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죠.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시고 명절마다 챙겨주시고 은경 씨, 그런 분이 악당에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서태준이 벽에 기대선 채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20년을 준비했는데 청소부에게 당한다고? 한상무가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서태준 회장님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오늘 오후 6시 검찰에 고발 조치 완료됐습니다. 불법 대출, 뇌물 공여, 사문서 위조, 공무원 매수, 탈세 등 총 12개 혐의입니다. 서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10년간 탈세 규모가 약 500억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 들어갑니다. 불공정 거래 및 하도급 업체 착취건으로 한상무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대략 이 정도면 회장님 회사는 3개월 안에 정리될 것 같습니다. 서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삼중고였습니다. 은행 담보는 날아갔고 검찰과 국세청이 움직이고 공정위까지 20년 복수를 준비했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최은경이 서태준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당신은 강 회장 아버님께 무릎 꿇고 빌었죠. 용서해달라고. 서태준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최은경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담담했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처벌이 두려워서 빌었을 뿐. 서태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죠. 더 큰 악이 되어 돌아왔고 최은경이 무릎을 굽혔습니다. 서태준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당신이 무시한 청소부가, 당신이 깔보던 그 사람이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최은경이 일어섰습니다. 한상무님, 네, 회장님. 진성건설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마세요. 회장님? 한상무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죄가 없어요. 서 회장만 처벌받으면 됩니다. 최은경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불행을 낳을 뿐이에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서태준이 최은경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은, 저는 그냥 청소부입니다. 최은경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만 돈이 좀 많은 청소부일 뿐이죠.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입니다. 서태준 씨 계십니까? 2명의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동행하시죠. 서태준이 수갑을 차는 순간 최은경은 이미 복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청소복 차림으로. 은경 씨, 아니 회장님. 강민호가 뒤쫓아 나왔습니다. 최은경이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강민호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인사. 아니에요. 그냥 은경이라고 불러주세요. 최은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회사 청소부니까요. 하지만 내일도 새벽 4시에 출근할 겁니다. 청소해야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제 정체도 밝혀졌는데. 최은경이 복도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딸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돈으로는 딸을 깨울 수 없죠. 그럼 청소를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성실하게. 그게 제가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부니까요. 강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은경이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내일 봬요, 회장님.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잠깐 피로가 스쳤습니다. 20년간 참아온 무게, 그것을 내려놓은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딸을 잃은 슬픔,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전의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대림건설 지하 휴게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최은경이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낡은 자전거를 타고,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사물함을 열어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은경 언니, 김순자가 뛰어왔습니다. 뒤에는 다른 청소부들도. 언니, 정말 회장님이었어요? 12조? 최은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 하지만 그냥 은경이라고 불러줘. 우리 20년 동안 같이 일했잖아. 하지만 언니, 왜 우리한테도 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 너희는 나를 은경이로 봐줬잖아. 그게 좋았어. 청소부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해야지. 화장실 20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최은경이 걸레를 들었습니다. 다른 청소부들도 따라 웃으며 도구를 챙겼습니다. 오전 8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파산 위기였는데 오늘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회사 살았대. 은행 빚 다 갚았대. 우리 월급 나온다. 직원들의 환호성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최은경은 여전히 조용히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 돌아보니 젊은 직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청소부들을 무시하던 그 직원. 죄송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은경이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은경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예요. 앞으로 잘하세요. 청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회장실 앞에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서준혁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 최은경이 복도를 지나가다 그를 발견했습니다. 뭐 하세요? 서준혁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저,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도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안 됩니다. 용서받을 때까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서준혁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됐어요. 회사도 망했고요. 최은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돈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서준혁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집도 차도 돈도. 어제까지 친구라던 사람들이 모두 연락을 끊었어요. 여자친구도 떠났고요. 최은경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서준혁이 최은경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모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최은경이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는 거죠. 서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대림건설 말단 사원으로 들어오세요. 연봉은 신입 수준. 특별 대우 없어요. 정말 받아주시는 겁니까? 조건이 있어요. 최은경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 회사 청소부들과 경비분들께 매일 아침 인사하세요. 그리고 그분들 이름을 외우세요.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 때 그분들 선물 준비는 당신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최은경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청소부든 경비든 배달원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준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2시 강민호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00명의 직원이 모였습니다.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여러분, 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곁에 계셨던 분 덕분입니다. 강민호가 최은경을 가리켰습니다. 청소부 은경 씨, 아니, 하늘투자그룹 최은경 회장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은경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은경이에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회사 청소부로 일할 겁니다. 왜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최은경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딸이 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딸이 뇌사 상태가 됐죠.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어요. 최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딸을 보러 가요. 손을 잡아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그리고 일을 하러 와요.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닦고 왜냐하면 최은경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깨어났을 때 자랑스러운 엄마이고 싶어서요. 12조가 있어도 딸을 깨울 수 없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죠. 직원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박수 소리가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져 강당을 가득 채웠죠. 밤 11시 최은경은 서울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3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딸,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33살 여성. 수진아, 엄마 왔어. 최은경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 20년 만에 정체를 밝혔거든.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 왜 청소부로 사냐고. 왜 12조를 가지고도 평범하게 사냐고. 최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말이야. 내가 깨어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어서야. 돈 많은 회장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엄마.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오늘도 내가 돌아오길 기다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은경은 한참 동안 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그중 많은 빌딩이 최은경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딸이 깨어나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2시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2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했죠. 침대에 누우며 최은경은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딸을 보러 가고 청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12조가 있어도 회장이어도 여전히 청소부로. 그게 최은경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대림건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청소부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고마움을 표했죠. 은경 이모님, 안녕하세요. 순자 이모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경비 아저씨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중과 감사가 회사 문화가 된 거죠. 강민호 회장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청소부와 경비들을 회장실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최은경은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딸을 보러 가고 출근하고 청소하고 다시 딸에게 가는 일상.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무시가 아닌 존중. 투명 인간이 아닌 소중한 사람. 어느 날 아침, 최은경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23호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링띠링. 알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의료기기 소리도 아니었죠.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딸, 최수진.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최은경이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죠. 손가락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의사를 불러야 해.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간호사, 의사 선생님,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각종 검사가 시작됐죠.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최 회장님, 네,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뇌파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이 관찰됐고요. 그럼 깨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최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 12조로도 불가능했던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결과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최은경은 일을 쉬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 종일 딸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죠. 수진아, 들려? 엄마야. 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너를 기다린 20년이 헛되지 않았어. 내가 돌아오고 있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최은경은 다시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은경 언니, 김순자가 반겼습니다. 수진이가 깨어나고 있다며요? 정말 축하해요. 응,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하지만 오늘도 일은 해야죠? 당연하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두 사람이 웃으며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 강민호가 전 직원에게 발표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은경 회장님의 따님이 깨어나고 계십니다. 와, 직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은경 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시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은경은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걸레질을 멈추고 잠시 미소를 지었죠. 점심시간. 서준혁이 청소부 휴게실에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이모님들, 제가 점심 사왔어요.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 준혁이 고맙다. 최은경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모님, 수진 언니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나 봐.
저도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싶어요. 과거의 제가 아닌 새로운 저로. 그럴 수 있어.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저녁 6시. 최은경은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강민호와 윤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은경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강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림건설 지분 10%입니다. 받아주세요. 최은경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충분히 받았다고요? 은경 씨가 우리 회사를 살렸는데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20년 동안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잖아요. 그게 더 큰 선물이었어요. 최은경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로 남고 싶어요. 그게 제 자리니까요. 강민호와 윤지우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병원 23호실. 최은경은 다시 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재미있는 일이 많았어.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어. 내가 깨어나고 있다고.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천천히 깨어나렴.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최은경이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내가 12조를 가진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 너를 위한 거였어. 내가 깨어났을 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이야. 최은경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야.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당당했다는 거. 그게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의료기기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딸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은경은 평소처럼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이모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응? 12조가 있으신데 왜 청소를 하세요? 최은경이 걸레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은데요? 최은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은 돈에서 오지 않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야. 신입사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는 더러운 일이 아니야.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지. 내가 닦은 화장실에서 누군가 편하게 일을 본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야. 신입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최은경이 다시 걸레질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청소부도 경비원도 배달원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야. 네, 이모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최은경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2조의 부자, 247개의 빌딩 주인, 재계 서열 12위. 하지만 그녀의 진짜 재산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 딸, 존중해주는 사람들, 의미 있는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은 마음. 그것이 진정한 부였습니다. 최은경은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 딸을 보러 가고 청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게 최은경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12조가 있어도 겸손하게, 회장이어도 평범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절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평범한 택시 기사가 은퇴한 회장일 수도, 조용한 청소부가 12조 자산가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니까요. 겸손은 당신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해보세요.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배달원이든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부자로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최은경처럼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